2021 기아 K5를 타면서 이게 또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능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K5는 모든 트림에 사실상 터보를 다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GT 라인에 적용된 2.5L 새 엔진을 제외한 LX와 LXX 그리고 GT 라인과 EX 트림에 감마투 1.6L 터보 모델에 뭐 8단 자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사실 터보를 다 넣어주는 브랜드들이 지금 사실 많아지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일단 시작부터 다 터보 모델을 깔아준다는 의미는 그만큼 K5가 퍼포먼스와 성능이 있어가지고 남다른 차별점을 가져가겠다 이런 좀 의도로 보이고요. 차에 쓰인 새로운 터보 엔진은 이전 1.6L 터보 엔진 비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CVVD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변 밸브 타이밍을 이용한 엔진 기술이 추구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연비면 연비에 맞춘다든가 아니면 성능이면 성능에 맞추는 그런 어떤 하나의 특정과 개성을 살리는 쪽으로 이제 진행됐던 거에 비하면 이번 CVVD 엔진 같은 경우는 밸브 열림 시간 자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한 기능을 넣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사실상 가변 압축비 효과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능과 그리고 연비를 어느 한 특정 쪽에 맞춘다기보다는 골고루 섞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지니다 보니까 이전에 기아가 쓰던 1.6 터보 엔진 대비 연비나 아니면 성능 면에서 약간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K5 여러분들 이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 가속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형 사이즈 세단에 어떤 좀 1.6L 사실 저배기량 엔진을 넣었을 때 사실 이게 좀 제대로 나가줄까라는 좀 의아함이 있기도 한데 사실 푸트워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쭉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성큼성큼 다가가는 느낌이 이게 아마 1.6 터보와 지금 8단 이 다단 변속기를 쓰는 이런 다른 브랜드들 중에서 사실 재료만 넣고 보면 비슷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요리사가 세팅하느냐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 1.6 터보와 8단 자동 변속기를 잘 버무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수준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동승자들이 느끼는 게 이 차 왜 이렇게 잘 나가라고 해놓고 엔진 배기량을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수치적으로 따져봐도 이게 지금 180마력에 190 파운드피트 토크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수치만 봐도 좀 의아하다 싶은데 실제 달리는 건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이 엔진 토크, 그러니까 차를 끌어올리는 그 구간에서 변속기가 굉장히 제1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다단 변속기 같은 걸 달려있는 모델을 따져보면 약간 버벅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K5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서 가속 기어까지 굉장히 빨리 가져갔는데 바통 터치가 굉장히 빨라요. 초반 가속부터.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힘 안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차를 끌어쓰려는 노력이 강해요. 실제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K5를 재밌게 타는 방법 중 하나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활용하는 건데요. 드라이브 모드에는 이제 스마트, 노멀, 스포트, 커스텀이 있습니다. 스마트는 말 그대로 이제 오너가 연비를 중시할 건지 아니면 다이내믹한 운전을 중시할 건지 따라서 자동차가 알아서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를 만들어주고요. 노멀은 말 그대로 노멀한 운전입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RPM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눈길을 끄는데 이제 엔진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제 오너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왕 하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는데 이제 스티어링이나 파워트레인 이런 쪽이 이제 스포츠성이 강화된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내가 큰 어떤 이거보다 높은 더 파워를 내고 있다는 느낌은 모르겠어요. 조금 그 자체는 느끼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스마트나 다른 모드에서도 이제 가속 페달까지 밟게 되면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주니까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느끼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엔진인 것 같아요. 엔진이 좀 들어오니까 내가 좀 빨리 가는 차를 타고 있구나. 예. 내가 좀 이 차를 빨리 가게 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느낌이랄까 이런 걸 좀 전달해 주고요. 커스텀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가지고 파워트레인을 노멀로 놓을 것이냐 스포츠로 놓을 것이냐 스티어링을 노멀이냐 스포츠로 할까 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스티어링을 또 노멀이냐 스포츠라 이렇게 고를 수 있게 해놨는데 사실 이게 제가 다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커스텀 모드는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 자체를 이제 그 수동 모드로 놓게 되면 이제 스마트 그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요. 뭐 내가 그 수동 변속기 모드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 변속기에서도. 근데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스마트 사용할 수 없고 뭐 스포츠나 노멀로 달릴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운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핸들링이나 뭐 이렇게 제가 코너링을 들어가 봤을 때 또 한 번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게 지금 신형 N3 플랫폼 기반에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 겉에서 볼 때도 그렇고 운전석에 앉으면 굉장히 낮은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서스펜션 타입이 이제 앞에는 맥퍼슨 타입이고 뒤에는 멀티링크로 독립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타이어는 지금 피렐리의 235, 45, 18 사이즈를 끼고 있는데 이제 올 시즌이긴 하지만 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피렐리가 사실 그립력이 나쁜 타이어는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이 코너링이나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뭐 코너를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혹은 빠져나와서의 어떤 자세 움직임을 보면 이 전륜구동이지만 굉장히 언더스티어를 제어하려는 이런 의지가 강하고요. 생각보다 뒷바퀴가 잘 따라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 코너가 불안한 차들은 사실 오너가 한두 번 코너 돌면은 느낌이 있거든요. 내 다음 코너에서는 좀 몸이 긴장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생각보다 K5는 그러니까 이 급에 비해서, 이 동급들에 비해서 약간 뉴트럴한 쪽에 가깝지 않나. 또 운전을 하면서 또 이제 이 인상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진동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한국에서 일부 이제 뭐 소음 문제가 또 제기되기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뭐 도로 패인 것도 많고 보수공사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심한 진동과 이 충격이 오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부러 한번 그런 곳을 지나가 봤거든요. 근데 한번 충격을 쿵 하고 쳤을 때 이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부분이 빠르게 좀 이렇게 좀 분산시켜서 온다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좀 기분 좋게 쿵쿵 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통통거리면서 이렇게 가볍게 뛰는 느낌은 아닌데, 일단 충격 왔을 때 들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기분 좋게 들어온다는 거. 뭐 이런 부분 저는 좀 진짜 K5에 좀 놀란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실 이 좀 윗급으로 가야 좀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N3 플랫폼 자체가 이제 댐퍼 위치를 뒷좌석 같은 경우는 거의 일자로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륜구동 뭐 중형 세단에서 승차감이 사실 비등비등한데, 세팅의 차이와 이제 어떤 구조적인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뒤에 앉으신 분들 대체적으로 하는 말들이 잠이 되게 잘 오신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게 좀 뒷좌석까지 승차감을 많이 신경을 썼구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눈길을 끌어요. 근데 사실 뭐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면 사실 그 지금 GT 트림을 제외한 뭐 K5의 모든 트림에는 지금 CNDPS 타입의 어떤 전자식 조향 장치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제 그 조향 어시스트 모터가 그 컬럼에 달려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구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컬럼에 모터가 달려 있는 그 경우는 뭐 중형차나 아니면 앞에 엔진이 더 무거워지거나 뭐 이런 차들, 토크가 높은 경우에 뭐 출력이 높은 차의 경우는 사실 조금 좀 안 맞는 구조긴 해요. 그래서 뭐 K5 같은 경우도 GT에는 뭐 RMDPS 타입이 쓰이고 있고 뭐 렉의 조향 어시스트가 달린 그러다 보는데, 사실 이제 GT 라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까지 좀 뭐 조향 타입을 좀 그렇게 조금 더 정교한 핸들링이나 아니면 뭐 운전자에게 출력이 늘어나더라도 부담 없는 그런 구조를 가져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왜냐면 1.0L 엔진이 뭐 그렇게 크게 무거운 엔진은 아닌데, 이제 뭐 여기다 이제 뭐 튜닝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애프터 마켓 파츠를 더 하신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뭐 휠도 뭐 예를 들어 광폭을 낀다든가 아니면 좀 무거운 휠을 낄 경우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지금 사실 뭐 이게 CMDPS 타입이라고 해서 제가 뭐 지금 돌려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소음이나 뭐 진동이나 뭐 이렇게 뭐 돌리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찾아보기는 힘든데요. 이제 향후 그런 부분까지 계산하면, 이렇게 만약에 스포츠를 지향하는 트림이라면 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이제 사실 댐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GT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하이 퍼포먼스 댐퍼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하이 퍼포먼스 댐퍼에 대한 제가 자료를 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GT에는 이제 모노 튜브가 들어가요. 단통형이 들어가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뭐 하이 퍼포먼스라지만 이제 뭐 스트로크를 좀 이제 스포츠 상에 맞게 가져갔겠죠. 근데 사실 GT에는 이제 모노튜브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뭐 감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GT 라인에도 뭐 댐퍼 정도는 그런 쪽으로 넣어주면 어떨까. 근데 뭐 사실 또 근데 GT와 GT 라인은 또 차이가 있죠. 왜냐면 GT 라인은 아무래도 이제 드레스업 수준의 어떤 그런 그걸 제공하는 거고, 뭐 GT는 말 그대로 퍼포먼스로 가는 차니까. 근데 왜냐면 GT도 굉장히, GT 라인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GT 라인인 경우는 이제 올 하반에 이제 AW가 달린 옵션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AWD 옵션을 넣으면 이게 또 어떤 성격으로 운동 성능이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GT 라인에 들어가는 뭐 AWD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을 때 좀 GT 라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설계 자체를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어땠을까라는 뭐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